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여기 사거리. 자, 이곳이 구도시와 신도시 두 도심 인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사거리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유동 인구가 가장 많게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거리를 기점으로 임대료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도로를 건너면 하이라이즈 빌딩의 상업지,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삼정 주거지역, 뒤에 대방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은 준주거, 그 다음에 상가주택. 자, 이렇게 토지계획 이용상 다양한 종류의 토지들이 모여 있는 이곳,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되는 요 사거리,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이 갈리기 때문에 상업지, 여기는 저쪽은 준주거, 여기는 상가주택, 그리고 이쪽은 삼정 주거지역인 대방 아파트. 그래서 요 이용 계획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거리가 임대료를 가르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비싼 여기 상업지, 그 다음 비싼 준주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단지 내 상가, 자, 그 다음에 상가주택. 이렇게 임대료가 형성이 되게 돼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빼고 평균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임대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사거리 코너에 노블 상가를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 대방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단지 내 상가는 보통 낙찰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로 낙찰이 되었다가 이제 피돌이 법인들이 빠지면서 다시 대방에서 매물로 내놓았는데, 공개경장 입찰 시 시작 가격이 3억 3,273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와우, 대박이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대략 부가세 포함이니까 대략 3억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이에요, 대략. 예. 부가세 환급 받으면 실제는 3억 1,500만 원 정도에 지금 입찰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공고가 나왔습니다. 잠깐 제가 적어놓은 걸 빼놓고 갔네요. 외우면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공개 입찰 때보다 한 2억 정도 가격이 내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5억 전후였는데 지금 3억 초반이니까 3억 초반도 3억 1,500 정도, 부가세를 제외하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이 내린 거죠. 지금 이렇게 임차인들이 들어온 이 상가들보다 대략 한 2억 정도 내린 가격,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지금 공개 입찰이 나왔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약 한 40% 정도 하향 조정한 금액이에요. 5억 전후,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 낙찰가였는데 지금 3억 1,500, 부가세를 빼면, 부가세 포함하면 3억 한 3천 정도 되고, 이 정도 금액이면 뭐 40% 하향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 5억 전후로 낙찰을 받았을 때 에스킹 프라이스는 월세 250에서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보증금 3천에 140 정도로 지금 내놨습니다. 임차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40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많이 하향 조정된 거고, 800세대 신축의 요 정도 임대료와 보증금이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증금 3천, 월세 140. 입찰 시작가는 3억 3천 얼마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환급 받으면 약 한 3억 1,500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기시죠? 이 회천 단지 내 상가는 왜 이렇게 공실이 많고 가격이 40%나 폭락했을까?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낙찰이 돼서 실제로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왜 이렇게 다시 반납이 됐을까?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이 단지 내 상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적에 전매, 아파트 전매 시장을 노리고 다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시장을 노리고 다 들어오는데 그 부동산들이 가장 많은 임대료를 냅니다. 왜? 전매를 하면은 굉장히 돈이 되거든요. 임대차는 돈이 안 돼요. 전월세는 돈이 안 돼요. 그거 갖고 입주시장 계약해서 2년 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전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전매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불경기. 이때 부동산 불경기가 아주 크게 왔죠. 불경기 크게 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부동산들이 없는 거예요. 왜? 자, 입주 때 분양권 매매 없이 전월세만 해갖고는 그 입주 끝나고 난 그 후 2년을 못 버텨요. 왜 그러냐? 워낙 싸잖아요. 월세 맞춰봐야 한쪽에서 받으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다만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장기적 목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부동산들은 일부는 단지내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일부는 못 모르고 들어오신 거고, 전매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매 제한이 걸려서 입주 때 아파트 전매를 같이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은 부동산들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전매가 돈이 되니까. 임대차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들 지금 단지내 상가들이 싹 빈 겁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곳들도 그래요. 아파트 불경기와 겹치고 전매가 안 되고, 그리고 전매도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야 돼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2달 후에 며칠 동안 뭐 전매가 된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게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불경기와 전매 제한, 이 두 가지 때문에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들이 입점을 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입점을 못함에 따라서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래서 법인들이 부동산들한테 임대를 줘서 다시 프리를 얹어서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동산들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다시 피를 받고 넘기지는 못하고 다 해약했던 겁니다. 선수들은 알아요. 계약금 10% 그까짓 거 뭐 시원하게 해약합니다. 그냥 그래봐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법인들이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물건을 다 던졌고, 그 던진 물건들이 다시 대방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매 제한이 단지 내 상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만약에 전매 제한이 없었으면 여기 부동산들로 꽉 찼을 겁니다. 월세 30만 원 한쪽에서 받아갖고 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부동산이 아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이 채워야겠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은 월세 250이 안 맞아요. 250을 내면 상업재료 가지고 뭐라 여기서 하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40%가 조정이 되고, 그래서 3억 초반에 나온 거고, 입찰가가 월세는 3천에 140. 실제 운영할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들으셨죠? 왜 공실이 됐는지? 자, 그래서 신도시에서 14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어떤 의미인지는 신도시에서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동안 단지 내 상가 임대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시는 분에게는 싸고, 거기까지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언제나 비싸죠. 10만 원도 비싸고 50만 원도 비싸고 100만 원도 비싸고 300만 원도 비싸고 언제나 비싸고. 그래서 그동안 단지 내 상가는 대부분 250에서 300 정도를 부르고 한 250 정도에서 다 계약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40만 원까지 임대료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해천 신도시에서 140만 원 임대료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저기 있는 상업지, 보통 1층 한 칸에 250에서 3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고, 실제 그렇게 계약이 되니까 250에서 300만 원이 리얼 라인이에요. 실제 라인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근생, 저기 보이는 금생은 그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지금 단지 내 14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여기 상가주택들, 자, 여기 상가주택들은 뭐 지은 것도 없고 공실도 없으니까 요거는 패스, 논할 게 없죠. 공실도 없고 지은 게 없으니까 무슨 임대료가 어쩌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빼고. 자, 그러면 현재 140만 원이면 신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맞다는 건 아시겠죠? 이 입지는 어떤 업종이 맞겠냐, 어떤 업종이 장사를 했을 적에 140만 원 임대료 내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요거잖아요. 자, 일단 해천 대방은 800세대를 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단지대 상가 앞에 요 회천 대방뿐 아니라 요 앞에 지금 대광도 있고 저쪽에 21블록도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뒤로는 구도시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라인, 여기 신도시, 여기 군도시. 구도시 분들이 전철역을 이용하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답 나왔죠? 배달이 가능한 업종은 선택권이 없이 여기가 가장 좋아요. 아파트들 접근성 좋아서 배달 빠르지. 네. 그리고 이렇게 가시성이 좋아서 잘 보이지. 굉장히 잘 보이죠? 가시성이 좋아서. 임대료 제일 싸지. 끝났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입지 분석은. 자, 치킨, 피자 등등의 포장과 배달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죠. 주위를 보세요.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상업지역에 가서 250, 300을 내고 솔직히 포장 배달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요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딱 좋아요. A18도 이제 입주 시작했는데 곧 마감이 끝나요. 실입주율이 90% 가까이 되니까 입주율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 배달은 지금 선점하시면 딱 좋아요. 주위 한번 보세요. 이쪽에 구도심, 여기 상가들 거의 없고 저쪽 준주거에 있고 이쪽에 상업이 있고 거기에 요 단지나 상가가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마침 입주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자, 입찰은 이달 21일에 예정이고요. 임대차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 요 단지나 상가 입찰도 임대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홍보 잘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회천 신도시 포장 배달 선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통닭이나 피자나 그 외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업종을 지금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 선점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 업종이 여기가 맥힐지 안 맥힐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꼭 성공해야죠. 여러분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천 대방 단지내 상가 입찰이 나왔다는 거. 이 입찰은 기존의 낙찰가 대비 약 한 40% 정도 하향 조정된 금액을 나왔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보증금 3천에 140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장사하려고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하시면 됩니다.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옥정으로 넘어가서 옥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